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도, 지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할 건데, 일단, 용어 정리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공급 가액이랑 공급 대가 뭐 이런 용어 정리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매출세액이랑 매입세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 시간에 상품, 뭐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뭐 상품이라 하면 우리 회사가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거나 뭐 사오는 물건들을 말하는 거고요. 비품이라는 것은 판매 이외의 목적,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용을 하기 위해 뭐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비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영업용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품, 비품, 차량 운반구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의 거래는 앞으로 항상 부가가치세 10%가 고려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매입 매출 전표 조금이라도 배웠다면은 상품 거래에서만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뭐 분계를 하거나 그런 경험은 많이 있을 건데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 이런 물건에 대해서 뭐 구입과 판매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분계를 해본 적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것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물건의 거래에서는 항상 부가가치세가 10%가 고려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문장을 썼고요. 그런데 항상 부가가치세 10% 고려가 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면세 제화라는 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 제화라는 건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세금이 면제된 물건인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 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면세 제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영상에서 했었는데 뭐 영세율 관련 거래 이런 거 기억나실까요, 혹시? 자, 이런 몇몇 거래를 제외하고 나서는 항상 10%의 부가가치세가 고려될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면세라든가 영세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학습을 할 거니까 어렴풋이 그냥 용어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물건의 거래에서는 항상 부가가치세가 10%가 고려가 될 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거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거래라는 거는 당사자가 한 명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분명히 사고 팔고 하는 게 거래니까 살 사람 한 명, 팔 사람 한 명 이상씩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2명 또는 2명 이상의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래는 사는 사람 한 명, 파는 사람 한 명이니까 당사자 2명이라고 볼게요. 그 2명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그리고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어떤 거래에서는 우리가 판매자의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떤 거래에서는 구매자의 입장일 수도 있으니까 둘 다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서 회계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자, 매출자니까 무슨 세액이라고 하고 매출세액이라고 하고 구매자, 사는 사람이니까 매입자겠죠? 매입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의 가장 간단하게 첫 번째 판매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구매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아래 그림을 통해서 좀 더 보면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걸 판매한다. 그러면은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목까지 포함해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의 입장에서 뭐라고 한다? 판매자는 매출자니까 매출세액 그리고 구매자는 매입자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한다?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정의는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그럼 매출세액은 어떤 성격이고 매입세액은 어떤 성격인지 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매출세액의 성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일단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고요. 구조적으로 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구매자, 물건 사는 사람이죠.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구매자, 물건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대금을 지급하죠. 누구한테? 판매자한테. 즉 구매자가 지금 판매자한테 지급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세금이라는 것을 징수할 수 있는 주체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은 당연히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고요. 누구랑 누구냐면은 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만 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누가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판매자가 세금을 걷고 있었던 거죠.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거둘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판매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냐면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만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거래에서 판매자가 걷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걷어야 될 거를 판매자가 대신 걷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이래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자, 구매자가 낸다고 했죠? 그런데 물건 살 때마다 세금 내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시킨 거죠. 너 그거 물건 팔 때 그거 사는 사람한테 세금까지 같이 걷어라. 세금까지 같이 걷은 다음에 그 세금 다시 나한테 내라. 어디? 나는 국가한테 내라 이거예요. 이렇게 국가가 판매자한테 국가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 판매자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다. 거래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거래 징수라고 하고요. 이렇게 징수할 세금을 다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물건값은 자기가 가져도 되지만 부가가치세, 세금은 판매자가 가지면 안 되고 다시 누구한테 내야 되니까 국가한테 내야 되니까. 그래서 판매자가 만약에 물건을 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부가가치세가 100원이 되겠죠? 그럼 1,000원은 판매자의 돈이 맞지만 이 100원이라는 돈은 국가한테 다시 내야 될 세금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냥 이 거래를 통해서 임시로 받아둔 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원이라는 돈은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이거를 좀 더 정리하면은 자, 판매자의 매출세액이죠. 판매자의 매출세액은 국가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다. 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하느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금이라는 거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내 돈이 아니지만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은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누구한테 물건을 판매한 사람한테 내는 세금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랑 누구?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가 얻으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얻으면 지방세라고 했고요.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다? 국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 돈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은 거래 징수라고 했죠. 국가를 대신해서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으니까 거래 징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래 징수한 돈은 국가에다가 납부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즉 매출세액이란 국가에다 납부할 세금이다. 낼 돈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통해 살펴보면은 자, 10,000원에 물건 팔았습니다. 10,000원 팔았으면은 10,000원의 10%인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했겠죠.
이 부가치세라는 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어요? 판매자가 가지고 있지만 이 돈 계속 판매자 거다, 국가에 낼 돈이다. 이거 국가에 낼 돈이다. 대신한 거니까, 국가 역할 대신한 거니까.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돈은 뭐라고 부릅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 국가한테 갈 돈인데 내가 물건 판 사람이 잠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국가에 낼 돈이니까 나한테 있지만 내 돈이 아니라 국가에다가 다시 낼 돈이니까 나의 무엇이다? 부채가 된다. 그래서 부채니까 어느 변으로 이거 대변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매출세액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헷갈리시면 영상 돌려보시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매입세액의 성격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매입세액은 우리 매출세액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은 매출세액의 반대의 입장이 매입세액이니까. 그래서 혹시 매출세액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은 다시 매출세액부터 이해하시고 나서 매입세액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일단 이어서 해볼게요. 자, 매입세액이란 구매자, 매입자죠. 구매자가 판매하는 사람,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셨다시피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거둘 수 있다고 했고 우리 부가치세는 국가에다가 지급해야 될 세금이라고 했죠. 그런데 국가의 역할을 매출자가 대신하고 있으니까 일단 표현은 매출자에게 지급하는 세금이라고 썼습니다. 자, 어찌됐든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국가한테 내든 판매자한테 내든 어찌됐든 이 거래를 통해서 나는 세금까지 포함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온다 그러면은 딱 10,000원만 지급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얼마를? 세금 포함해서 11,000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죠. 판매자한테. 자, 그런데 이 세금이라는 것은 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우리 소득세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라는 세금도 있는데 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년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뭐 사업자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내는 사업자도 있고 뭐 1년에 2번 내는 사업자도 있는데 일단 낼 수 있는 시기는 다 적어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년 이런 시기에 내야 하는데 문제는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시기에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5월에 거래할 수도 있고 8월에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월에 거래를 하든 8월에 거래하든 물건을 10,000원 주고 사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10%인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판매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구매자가 거래를 통해서 판매자한테 세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내야 될 세금을 미리 부담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뭐 선급금이라는 이런 개념 과목 배웠을 건데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매자가 거래를 통해서 지급하는 세금은 내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고 있는 세금이니까 먼저 부담한다. 미리 부담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우리가 부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먼저 부담한 만큼 나중에 내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면 되겠죠? 어차피 낼 거 먼저 낸 건데 나중에 낼 때 그것도 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감돼야 될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권리가. 그래서 정리하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이란 다른 말로 바꾸면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먼저 낸 돈이죠. 낼 돈이 아니라 먼저 낸 돈이야. 이미 낸 돈이니까 내가 낸 만큼 나중에 안 내도 될 권리가 생겨서 나의 뭐예요? 자산이에요. 자산이니까 분개할 때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실까요?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예제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출세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라고 했죠. 그리고 매입세액은 구매자의 부가가치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세금을 거둘 권리는 없어요. 권리는 없는데 누구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국가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래 징수라고 했습니다. 거래 징수를 통해서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까지 받으면은 그 세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에다 뭘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가에다 내야 될 돈이니까 이 돈, 이 회사에 뭐라고 했어요? 부채라고 했습니다. 부채라고 했고 이러한 부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회계에서 예수금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예수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은 결론적으로 부채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매입세액은 구매자가 물건 구입할 때 부담한 세금인데 이거는 지금 내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낸 거니까 먼저 낸 거죠. 먼저 냈으니까 먼저 냈습니다. 냈으니까 나중에 내야 될 세금에서 그만큼 차감시켜줘야 될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했고요. 자, 이러한 자산 뭐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이고 자산이니까 차변 분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우리 분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분개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것을 입력할 때 당연히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분개부터 해야지만 전표 입력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 매출세액이라는 거, 매입세액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분개까지 연습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분개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번부터 풀 건데요. 예제 1번, 2번 이렇게 두 개 풀고 마무리할 건데 화면 잠시 멈추시고 먼저 풀이를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풀이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제 1번과 예제 2번 모두 1번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고려되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문제고요. 예제 1번과 2번의 2번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비교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될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상품을 1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상품 10만원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상품이 가는데 자, 우리 전산회계 프로그램 뭐 K랩이든 뭐 아이플러스든 전부 다 이분법 사용하니까 이분법이란 사왔을 때 자, 이분법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항상 이분법이에요. 자, 사왔을 때 항상 어느 변? 차변에 상품, 그리고 팔면은 대변에 상품, 매출, 어느 변에 대변에 이렇게 이분법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메인 매출 쓰면 안 돼요. 사오면 상품, 팔면 상품 매출이에요. 자,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이 되겠고요. 금액은 1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현금 1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즉 10만원이 거래대금 전체가 아니라 여기에 10%만큼 또 부가가치세 고려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상품 팔았으니까 마찬가지로 대변에 똑같이 상품 매출 10만원 적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받아야 될 현금이 10만원이 다가 아니라 이거의 10%인 만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세금 받아야겠죠? 국가의 역할을 대신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11만원 들어와요. 그러면은 만원이 비게 되는데 이 만원이 뭐냐? 자, 여기 있는 11만원, 여기 볼게요. 이게 지금 10만원 더하기 만원이죠. 그런데 이 만원이라는 돈은 내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니죠? 국가한테 내야 될 거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고, 이런 돈 예수금이라고 했죠? 예수금은 부채니까 어느 변? 대변에다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상품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판매하면서 부가세가 별도다. 그러면은 대변에 이렇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나올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입니다. 매입하는 거래니까 차변에
상품 10만원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했으니까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1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상품이 10만원인데 부가세가 별도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상품 금액 여기 써야죠. 10만원 여기 오는 건 똑같아. 그런데 내가 이거 물건을 판매한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 글씨 좀 이상한데 이거 외상 매입금이에요. 내가 판매한 사람한테 지급해야 될 외상 매입금은 부가세 별도니까 10만원에 10% 만원만큼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1만원을 외상으로 하면서 사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차변의 비죠. 이거는 뭐냐? 나는 원래 10만원짜리 물건값만 줘야 하는데 지금 거래를 통해서 판매자한테 세금까지 지불하고 있는 형식이니까 그 세금, 근데 지금 내야 될 시기가 아닌데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뭐 잡는다고 했죠?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잡는다고 했죠? 자, 이거 부가가치세 대급금이에요. 자, 세금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고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상품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물건을 산다 또는 소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소비가 반드시 뭐까지 나와야 돼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까지 나와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성격 구분해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회계 처리까지 할 수 있어야지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